보면 주식은 그냥 망하는 게임 같지 않냐? 맨날 무역 분쟁, 경기도나 관세 올린다. 무서워서 누가 들어가? 그러니까 나도 내 주식 계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선배들 중에는 이런 위기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낸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 근데 뉴스에 관세 전쟁, 뭐 경기도나 이런 말만 들리면 진짜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맨날 손실 볼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데. 우리한텐 기회가 안 오는 건가?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 뉴스의 나쁜 소식들은 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뉴스를 그냥 보지 않아요. 투자의 언어로 해석하죠. 위기라는 단어 뒤에는 기회라는 또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투자 능력입니다. 여기서 퀴즈! 뉴스 자막에 이런 문구가 떴어. 기준금리 1% 인상 발표. 자,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자산은 무엇일까? 주식? 부동산? 정답은 채권과 금리 민감 업종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은 그 다음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주식이 끝났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자산이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자산이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게 될지 그 순서를 읽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와, 뉴스 한 줄에도 이렇게 단계별 의미가 있었네요. 투자자들은 뉴스를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각 자산별로 그 뉴스가 영향을 주는 그 파급 효과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언어로 읽는 법이 되겠죠. 마스터님, 투자의 기회를 읽는 눈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금리나 통화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리는 이제 시장의 온도 조절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한파가 몰아붙이는 거죠. 경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추거든요. 금리를 낮춰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쉽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활기가 뛸 거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제 번 돈을 통해서 또 소비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온기가 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금리를 좀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뭐 너무 뜨겁거나 과열됐을 때 아니면 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이걸 좀 식혀야 되잖아요. 그럴 땐 또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차갑게 또 식는 그런 좀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소비나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채권과 경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투자자한테 왜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경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항상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이 채권 투자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값이 오르겠구나 하고 그리고 채권은 아시겠지만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면 좀 비교적 안전하죠. 뭐 회사가 정말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만기에 원금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경기가 안 좋고 위축되면 안전한 걸 좀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근데 또 채권 가격이 또 오르면 금리가 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식보다는 채권이 먼저 알려줘요. 채권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서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항상 좀 선행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보면서 좀 이 경기 상황
이걸 좀 전반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까요? 이건 진짜 고민이죠. 중국이 우리의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이젠 좀 경쟁자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의 많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많이 해요. 중간재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중간재를 많이 공급을 하고 한마디로 파트너죠, 파트너인데. 근데 최근 들어와선 그게 좀 약간 바뀌었죠. 이제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가 이제 스마트폰을 워낙 또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을 이제 중국 스스로가 만드니까 한국과 이제 경쟁이 또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좀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과거랑 다르게 중국이 또 너무 경쟁력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에 그냥 진출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위험도 항상 있다는 걸, 그래서 기회와 위험이 항상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걸 중국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 주변에서는 주식보다는 코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대도 암호화폐나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관심이 있어야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데, 근데 그 관심이 이제 간혹가다 집착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과 집착은 분명히 좀 다르잖아요. 새로운 자산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뭔가 관심을 또 갖게 되고 투자를 또 해보려는 욕구가 생기는데, 근데 그런 게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뭐 위험하다 꼭 이런 부분보다도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너무 커요. 뭐 24시간 거래도 되니까 그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누구나 부동산 뭐 서울 아파트 사고 싶고 이런 좀 욕구는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사실 그 대출받아서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20대 분들한테는 가장 좀 좋은 건 좀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도 있고, 최근에 뭐 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 같은 뭐 대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좀 섞어서 분산 투자부터 좀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 규모를 늘리면서 변동성을 이제 이겨낼 만한 그런 이제 내가 마음이 좀 생기거나 그런 훈련이 좀 됐을 때 암호화폐를 한번 이제 접근해보는 게 좋지. 그냥 무턱대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좀 그 부분은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위기로 보였다면 내일은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투자의 힘은 세상을 읽는 눈에서 시작합니다.